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민선 6기의 공식 임기가 3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앞으로 4년의 향방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불출마로 물러나는 서울의 한 자치단체장을 만나보고 그 어느 곳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남구의회의 지난 4년도 짚어보겠습니다. 6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후된 하수관로 개량 공사 과정에서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아직 공사 과정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음침하던 지하 보도가 그림 교실과 체육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심 속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민 친화 공간이 늘고 있습니다. 8년의 임기를 끝으로 불출마를 선택한 차성수 금천구청장. 교육과 마을 공동체 사업에 전념했던 지난 8년을 들어봅니다. 공영주차장 부실 문제와 구청장과의 날선 대립, 노인요양원 부실 운영까지 다사다난했던 강남구의회의 지난 4년을 되돌아봅니다. 중랑구 중화동에서는 노후된 하수관로를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일대 주민들은 시공 방식을 두고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찌 된 영문일까요? 첫 소식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중화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이달 초부터 노후되고 불량한 하수관 개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일대 주민들은 엉터리 시공을 한다며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연결 부위에 엉뚱한 도로 포장용 보도블럭을 사용했거나 맨홀 연결 부위의 시공 불량 등 정상적이지 않은 시공 방식으로 인해 몇 차례나 재시공을 하고 있다며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잘못 연결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재공사를 두세 군데 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부분을 그분들이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공사 과정이나 시공 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시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부실 공사 의혹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현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관 끼고 일단 놔두고 나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 보고 땅이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공사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작업 중이에요,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거 계속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민들은 구청의 설명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 26일에 전면 포장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은 주민들의 불신마저 키웠습니다. 전면 포장 공사는 곧 모든 공사의 끝마침을 의미하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다면 구가 이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덮포장이 끝나고 나서 그 속에 사람이 두더지처럼 들어가서 바르고 싸바르는 일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땜일식 시공입니다. 중공은 나중에 해도 현장 공사는 종결되려고 하는 의지가 구청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그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포장 안내문은 현장 소장이 일방적으로 붙인 거라며 구청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계획도 없던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공사는 8월 초까지 진행되고 공사 완료 후 필요시 내부를 촬영한 화면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도심 속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송파에서는 지하보도에서 그림을 배울 수 있고 고가다리 아래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의 변신을 태윤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10명 남짓 주민들이 모여 꽃이고 과일이고 정성스레 도화지를 채워갑니다. 그림 수업이 펼쳐진 이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침하기만 했던 지하보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되며 영화 감상과 예술교육 등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탈바꿈됐습니다. 일단 우범 지역이 되거나 유휴 공간이었던 것이 이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활용에 있어서도 이제 개인의 활용에 머물지 않고 공공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게 좀 큰 의미가 되겠죠. 텅 비었던 고가다리 아래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1,500제곱미터 규모의 게이트볼 경기장에서는 매일같이 어르신들이 모여 경기를 치릅니다. 여기에 농구 코트와 라켓볼 경기장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도 들어섰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고 오히려 먼지만 나는 공간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도 만들어주시고 이 밖에도 재기능을 다한 뒤 방치됐던 오금동 배수지 일대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사거리 아래 지하보도는 K-팝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연습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여기에 음침했어요. 그리고 컴컴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춤추는 연습하고 그런 걸 많이 봐요. 연습하는 건지 자기네들이 춤을 추는 건지. 버려졌던 도심 속 자투리 공간들이 재생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품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제7대 강남구의회에서는 압구정 공영주차장과 구립 행복노인 요양병원 부실 운영 문제, 그리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같은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강남구의회의 지난 4년을 지혁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대 강남구 의회가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4년 동안의 공식 여정을 마쳤습니다. 사상 첫 여성 의장과 최연소 부의장 선출, 의원직 상실형에 따른 보궐, 임기 후반 의원의 갑작스런 사망, 시의원 출마에 따른 사퇴, 21명으로 시작해 18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7대 강남구 의회에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58만 강남구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시작된 강남구 의회는 구정 견제와 감시의 첫 포문을 압구정 공영주차장의 부실 운영 문제로 열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현대해박하는 때 그냥 막 줬냐. 이거는 저는 강한 의문이. 구청 공무원들의 댓글 관련 기사를 의원들에게 배포하려다 의장에게 저지당한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의회 불출석을 이어가면서 극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구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도록 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 의장으로서 저는 배포를 불허합니다. 왜 불허하십니까? 신 구청장은 일명 마이크 사건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의회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후반기 강남구 의회는 구립 행복요양병원의 민간위탁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는 해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 통보를 했으면은 세각수 수정에 응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강남구 의원의 의혹 제기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현안을 다룬 구정질문은 26회, 240여 건의 안건 처리와 5분 발언 90여 회, 4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업무 전반에 1924건의 시정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강남 구정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강남구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도 남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8대 의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앞으로 8대 의원들 당선되신 분들한테도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다른 생각하시지 말고 주민들을 위한 의회의 의원이 되셨으면 합니다. 7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강남구 의회는 7월부터 확 바뀐 얼굴로 다시 4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정치 신인들이 지역 정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반대로 퇴장하는 인물들도 있는데 올 초 불출마를 선언한 차성수 금천구청장도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취재기자와의 임기 중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저는 170여일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170여일이 지나고 다시 만난 차성수 구청장.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남은 임기. 곧 새 주인을 맞을 구청장실은 정리 작업으로 분주했습니다. 퇴임 소감을 묻는 첫 질문. 그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불출마 선언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떠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8년의 임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금천구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저희를 시범사업에서부터 이게 처음에 2개 구 시범사업에서 이게 8개 구로 그리고 이제는 22개 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시키면서 동시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준 거 이런 것도 참 고마운 일이죠. 후임 구청장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그런 멋진 구청장 되시기 바라고요. 그런 꿈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협치와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겸손한 리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님은 곧 퇴임하시지만 주민들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는 건 결국 주인으로서의 주민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8년 함께 해주신 것처럼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내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은 바뀔 것이고 우리들의 미래는 조금 더 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대문구 연세로에는 주말에 한해 차 없는 거리가 시행돼 왔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금요일까지 차 없는 거리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차 없는 거리 확대에 반발하고 나서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는 지난달 4일 연세로의 주말 차 없는 거리를 금요일로 확대했습니다. 차량의 출입을 막고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 겁니다. 하지만 차 없는 거리 확대는 시행 전부터 일부 상인들의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상인들은 도로를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상권을 죽이는 행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오는 장소가 있고 차를 몰고 올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신촌이라는 데는 유일하게 차를 몰고 와야 될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차 없는 거라는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상인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되고. 연세로 차 없는 거리가 금요일로 확대 시행된 지 한 달여.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신촌의 주민과 상인들은 그 숫자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근거를 제시합니다. 장사가 안 돼요. 생계의 위협을 갖고 있으니 확대를 멈추고 대안을 마련하고. 서대문구는 일부 상인들의 의견일 뿐 대다수의 상인들은 차 없는 거리를 반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토론회와 담당 공무원의 실사를 거쳤고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했다는 겁니다. 본래 사업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소수 반대 의견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견의 근거 또한 각종 현황 및 분석 자료와 비교할 때 타당성이 매우 부족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결코 상인이 배제되거나 시민이 배제되지 않았다. 연세로 확대 시행뿐 아니라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면서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신촌을 가겠느냐?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차가 불편해서 못 가겠습니다. 고객들이 신촌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인데요. 이런 이용자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설 주차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 문화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통해서. 한편 서대문구는 앞으로 연세로를 전면 차 없는 거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차 없는 거리 확대 시행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어서 상인들과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서초구의 금연구역은 약 1000여 곳. 금연구역은 늘고 있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흡연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초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1,198곳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나 광장, 학교 인근 등이 주된 장소입니다. 현장엔 전담 요원 2명이 한 팀으로 투입돼 주 5일간 금연 단속을 진행합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구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지만 흡연 적발은 끊이질 않습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곳은 있지만 금연구역 인근엔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 과정에선 전담 요원과 흡연자 간의 마찰이 벌어집니다. 누가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다 했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안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여기는 흡연 구역이 자체가 없어요. 흡연 구역도 안 만들어 놓고 흡연 금지 장소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어디 가서 피라고요. 별도로 흡연한 장소는 없고요. 금연구역을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 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된 단속 건수는 26,391건, 2년 전에 비해 55.5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 결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는 비흡연자를 위해 금연구역을 더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사당역 400m, 그다음 교대역 700m를 확대 지정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흡연부스 3곳 중 2곳은 청사 주차장과 옥상에 설치된 상황. 갈 곳 없는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으로 내몰리면서 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몰려있는 강동구 고덕동.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인근에 있는 동명 근린공원을 찾는 사람들까지 더해져 주차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영주차장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주차난 해결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사이로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정차된 차량들도 눈에 띕니다. 주민들의 차와 인근 공원으로 운동하러 온 사람들의 차량들이 도로변에 비는 공간마다 주정차하고 있는 상황. 주민이나 공원을 찾은 사람들 모두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많이 불편하죠. 오기가 차들이 여기가 꽉 막히니까. 차댈 데가 없어요, 첫째. 그러면 밖에 대놓고 있으면 주민들을 막 민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지역 일대는 주차 공간이 없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한 탓에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여기에 인근 공원을 찾는 체육 동호인들의 발길이 늘면서 주차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일대에 주차 문제를 뚫어낼 활로가 마련되면서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서울시에 투자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생길 동명 근린공원 축구장 지하엔 총 1,700여 평 규모로 차량 180여 대의 주차 공간이 조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육동호인들이 이제 주차를 주택가에 하는 바람에 주택가 주민들과의 분쟁도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동명근린공원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을 했고요. 한편 강동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안에 동명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천호대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달 말 인공공원이 조성되면 모든 공사가 끝납니다.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천호대로 확장 공사 현장에 조성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차산역 사거리에서 천호대교 남단으로 이어지는 2.6km 구간입니다. 교통 정체가 잦던 곳이지만 6차로에서 10차로로 도로가 넓어진 후 차량 소통은 원활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1일엔 이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도 개통돼 교통 흐름 개선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서부터 천호대로가 쭉 이어지면서 거기가 단절 구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6차로에서 10차로로 넓혔고 또 버스 중앙차로 하나를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전용차로가 단절되어 있는 구간을 복원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중교통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거에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1,060억 원을 들인 천호대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입니다. 현재는 도로 확장 등 기본적인 공정은 끝났고 인공공원을 조성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인공공원은 18,700제곱미터 크기로 천호대로 지하차도 위에 천장을 덮어 만들었습니다. 이곳엔 인공폭포와 물놀이장, 분수대 등이 들어섭니다. 공원 조성은 당초 공정엔 없었지만 천호대로로 인해 단절된 아차산의 녹지축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입니다. 상부 공원 조성하는데 약 한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벽천 폭포, 전망 데크, 상징 조형물하고 관람석 같은 게 조성이 됩니다. 인공공원의 공정률은 현재 92.6%로 이달 30일 완공됩니다. 한편 지난해 1월 설명회 당시 아차산과 인공공원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 혈세 낭비일 뿐이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았던 만큼 공원 조성 후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늦게까지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시죠? 2명 이상 모이면 축구 얘기를 꺼낼 만큼 오늘 하루는 독일전 우승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 영동대로에는 모처럼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는데 이런 힘찬 에너지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